마녀 배달부 키키 작가의 설레는 일상을 만나다. 가도노 에이코. 1935년 도쿄 후쿠가와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24살의 나이에 브라질로 훌쩍 떠났다. 2년간 브라질 생활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 루이지뉴 소년 브라질에 살면서로 데뷔했다. 동화 마녀 배달부 키키를 발표하며 노마 아동 문학상, 슈가간 문학상, IBBY 어널리스트 문학상을 수상했다.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가 만들어졌고 2016년 말부터는 런던에서 뮤지컬로도 상영되었다. 12살 딸아이가 그린 마녀는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캐릭터 키키가 되었다. 2000년 문화훈장, 2014년 우길 소수장, 2016년 터널숲 1945로 산케이 아동 출판문화상, 니폰 방송상, 2018년 국제 안데르센상을 수상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비결은 그녀만의 생기있고 두글거리는 일상 속에 있다. 내 색깔은 딸기색.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색을 파란색으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옷이나 인형을 고를 때도 기본색은 웬만하면 파랑이었지요. 자신의 색을 갖고 있으면 평소 생활할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돼요. 물건을 고를 때 이리저리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색깔을 딸기색으로 정한 것은 40대였어요. 그 전까지 옷은 검정색이나 회색처럼 무난한 색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은 없었지만 빨간색 옷을 입었더니 한 화가분이 빨강색이 참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지금의 제 색깔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집을 지을 때 책장 외에는 모두 건축가에게 맡겼다. 하지만 좋아하는 색만은 꼭 가르쳐 달라고 해서 생각해낸 색이 바로 딸기색이다. 빨간색을 좋아했지만 빨강도 여러 가지잖아요. 새빨간색은 산만해 보일 것 같아 조금 차분한 빨간색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차분한 빨간색 하면 추상적이라 알기 힘들 테니 딸기색이라고 한 거예요. 딸기색 하면 누구나 금방 떠올릴 수 있잖아요. 게다가 지병인 알레르기와 천식에 좋다는 규조토 벽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 차분한 빨강과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이야기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1953년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사진 한 장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잡지 라이프에 실린 새의 눈으로 바라본 뉴욕 거리라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급수탑과 희미한 보랏빛을 띠는 벽돌 건물.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마치 제가 세상을 안고 있는 듯한,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0여 년 후 12살이 된 딸이 그린 마녀 그림과 뉴욕 거리의 사진이 머릿속에서 한데 포개졌어요. 빗자루를 탄 마녀 하면 평범하지만 그 그림 속에는 라디오가 걸린 빗자루에 검은 고양이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 순간 예전에 본 뉴욕 사진이 떠오르면서 머릿속으로 이야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으면 마치 새의 눈으로 마녀와 함께 세상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것 같았어요. 땅보다 조금 위에 있는 판타지가 좋다고 한다. 완전한 가공의 세계가 아닌 어디까지나 평범한 일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딸이 그린 마녀 그림 속 라디오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후크인 칸쇼텐슬의 월간 어린이 잡지 엄마의 친구에 1년 동안 꼬마 마녀의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게 훗날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 바로 마녀 배달부 키키이죠. 1권이 발매되자마자 반응은 놀랄 만큼 뜨거웠고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마녀 배달부 키키라는 책 제목이 세상에 알려졌고 마지막 권인 6권이 나오기까지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키키가 처음으로 홀로서기 여행을 떠날 때예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 포장을 뜯어볼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려요 라고 말하는 대사. 이건 제 성격 그대로입니다.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생각하지요. 물론 단점이기도 하지만요. 벽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라. 어릴 때부터 낙서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돌을 주워서 길바닥에 내가 집 전봇대 길을 그리며 놀곤 했지요. 우리 집 벽에도 그런 식으로 코르크보드에다 그림을 그려 벽에 붙였습니다. 천장과 벽에 직접 그리고 싶어져서 조금 그려봤더니 금세 지치더군요. 벽에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작업실 입구에 코르크보드로 된 낙서판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내준 마스코트나 편지 등도 그림의 한 부분처럼 소중히 걸려 있다. 붓에 물감을 살짝 묻혀서 그리고 다시 살짝 묻혀서 그리고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의 생각들이 손끝을 따라 움직이지요.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잘 그리려고 하니까 그리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답니다. 특별한 구상 없이 나무, 하늘, 시냇물, 작은 집을 손 가는 대로 쓱쓱 그려 넣은 벽화는 여기가 판타지 입구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정원에서 열린 귤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침. 오랜 세월 축적된 살림의 지혜에서 싹튼 단골 메뉴와 그 레시피는 간단하고 맛있기로 호평이 나 있다. 82살이 된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어떤 모습일까? 요리법, 먹는 즐거움에 관하여.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바다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릴 적부터 늘 이런 생각에 잠겼다고 한다. 새롭고 신기한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무렵부터 외국 문화에 호기심이 생겨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에는 결혼해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마법은 하나 누구라도 갖고 있는 것. 마법은 상상하는 힘일지도 몰라요. 이건 키키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울일수록 그 사람의 마법도 자라는 법이죠. 따라서 마법은 하나, 그리고 누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족. 카도노 에이코는 5살 때 어머니와 사별하는 큰 충격을 겪고 어린 시절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고 한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신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겨우 5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알게 되다니. 그런데 어린아이는 참 이상하죠. 화장한 어머니의 뼈를 수습하는데 대합실에 놓고 온 모나카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가지고 올 걸 하고 말이에요. 저는 늘 외롭고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기둥에 등을 대고 고개를 숙인 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그런 저를 웃게 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읽어주시는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미야모토 무사시를 좋아하셔서 저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꼼꼼하게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보다 좋은 집은 없다 라는 말을 줄곧 들으며 자랐습니다. 딸기색 립스틱을 바른 에이코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